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인 글로벌 양담이 마케터 김민아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제로 가져온 것은 구글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배너 광고 GDN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오늘 주말이 이렇게 지난 만큼 다들 힘차게 월요일을 좀 시작하는 겸에 있어서 구글 배너에 대해서 좀 열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광고주분들께서는 이제 주요 매체로는 4대 매체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네이버, 그리고 메타, 구글, 카카오 이렇게 진행을 보통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더 주요한 매체로는 대부분 네이버, 메타 쪽을 하시는데, 이제 구글도 그만큼 요즘에는 다들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은 GDN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랑 추가적인 꿀팁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GDN 말씀하셨는데 GDN이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약자로서 이제 구글 서비스에 게재되는 텍스트, 배너, 이미지, 동영상 형식의 배너 광고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글 광고라고 해서 구글 사이트만 노출되느냐? 아니죠. 그렇죠. 구글 사이트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지메일 같이 이제 구글과 제휴를 하고 있는 모든 다양한 사이트에서 노출된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도달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네, 그 밖에도 이제 말씀해주신 구글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메일, 유튜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 외에도 이제 약간 제휴 뉴스 매체사나 언론사, 추가적인 앱스토어나 이런데 한 거의 6만 개가 넘는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뉴스 한번 눌렀을 때 보이는 이제 각종 지면에 있는 광고들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제 배너 광고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짝 이제 광고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살짝 갖다 대시면은 이제 거기서 구글 광고라고 GDN이라고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 광고와 바로 GDN 구글 배너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금 언론사를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나 아니면 기업체들 혹은 유튜버를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안 한 사람 거의 없어가지고 그만큼 이제 GDN 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 광고 자체가 되게 영향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슬슬 이제 대부분 그 기본 매체에서 넘어가서 구글까지 진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GDN에 대해서 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일단 이 GDN 광고는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타겟팅은 사용자 기반 혹은 콘텐츠 기반 타겟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용자 기반 타겟팅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심 분야 타겟팅, 두 번째는 구매 의도 타겟팅, 또 세 번째 리마케팅 타겟팅, 또 맞춤 관심 분야, 맞춤 의도, 잠재 고객 타겟팅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좀 잠재 고객 타겟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관심사에 맞는 광고를 노출할 수 있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인 것 같아요. 좀 이제 무분별하게 모두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도 좀 맞춤형으로 좀 관심 있는 사람한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좀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또 예를 들어 최근 이제 예를 들어 부동산에 좀 관련해 검색을 했던 사람들한테 임대 아파트 광고를 보여준다거나, 또 요즘에 여행 컨텐츠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펜션 할인
그런 광고를 보여주는 타겟 맞춤형 광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당연히 성별이나 연령대로 또 설정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층에게 선택적으로 노출을 가능하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그 업종별로 이제 맞춤 타겟이 존재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인구 통계적으로 뭐 성별이나 이 연령대 설정 이제 어떤 광고든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가능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이제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딥하게 하면은 이제 뭐 몇 세부터 몇 세 이상 부모 이런 식으로 좀 더 딥하게 잠재고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장점이고, 구글이 이제 머신러닝 기반이고 이제 다른 매체와 달리 좀 타겟팅이 조금 섬세하게 은근히 가능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콘텐츠 기반 타겟팅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잠재 고객 타겟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생각보다 관심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종이 만약에 이 관심 분야랑 맞겠다 싶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관심 분야의 타겟팅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되고, 직접 막 무슨 잠재 고객이다 이런 거를 이제 검색,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잠재 고객에 있어서 이제 뭐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좀 되게 여러 가지도 이제 중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조금 유의할 점이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뾰족하게 잠재 고객 타겟팅을 선정하시면은 그만큼 노출수가 이제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유의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잠재 고객에서 이제 넓게 잡게 되면은 거기서 광고비가 누수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잠재 고객의 타겟팅의 정도를 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좀 잠재 고객 타겟팅을 처음에 설정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넓게부터 진행을 해서 좀 더 섬세하게 잡아가려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넓게 잡다 보니까 구글이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들도 세계적으로 있기도 하고 조금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넓게 잡으면은 누수되는 부분이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세팅을 할 때는 조금은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지만 또 그만큼 너무 넓게도 잡지 않은 선에서 이제 잠재 고객 타겟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겟팅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기반 타겟팅,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기반 타겟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키워드 타겟팅과 주제 타겟팅, 그리고 개체 위치 타겟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키워드 타겟팅에 대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에 맞는 그런 키워드에 맞게 타겟팅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제 취미는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걸 예를 들자면은 클라이밍 동호회 사이트라든지 또 관련 기사에 우리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그런 관심에 맞는 키워드에 맞는 그런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관심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세부적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키워드 타겟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 특정 채널에 노출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 이런 키워드 타겟팅, 저는 이렇게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타겟팅이 첫 번째로는 잠재 고객 타겟팅, 두 번째로는 키워드 타겟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구글 광고가 완전 처음이다 싶을 때는 뭐 처음에는 잠재 고객 타겟팅으로도 걸어봐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잠재 고객 타겟팅이랑 키워드 타겟팅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진행을 해봐도 좋은 방식인데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솔직히 타겟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어느 게 맞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이제 구글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잘 사용해 주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 링크 같은 것도 걸어가지고 거기서 그 경쟁사 링크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 광고에 경쟁사가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쟁사 링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경쟁사 타겟팅도 가능하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도 조금 달아두는 편이에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채널 같은 거를 이제 링크로 걸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특정 채널을 이제 맞춤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적게 걸면은 솔직히 그거는 의미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300개 넘게 그 이상으로도 이제 유튜브 특정 채널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양하게 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넓게 하자니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광고비가 누설될 것 같고 너무 좁게 하자니 노출이 안 될 게 또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구글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타겟팅이 중요한 광고이다. 물론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배너도 굉장히 중요한 거. 소재 자체도 꼭 잊지 마시고. 네, 아침이라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지금. 잊지 마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이제 타겟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 입찰 방식은 어떨지 한번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네. 일단 GD에는 클릭당 비용 입찰이 있고 자동화 입찰, 또 스마트 입찰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이제 최대 CPC 가격을 적기도 CPC 가격 수동적으로 설정해 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설정한 금액 이상으로 과금되진 않으나 또 너무 적게 설정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출 광고가 노출 자체가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그것도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높게 설정하면은 너무 과금이 우려되고 그래서 아까 또 말씀드린 거랑 좀 중복되는 얘기지만 세심하고 좀 꾸준한 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동화 입찰은 이제 구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광고 입찰가를 최적화하는 기능인데요. 클릭과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찰가를 최적화 시켜주는 건데 아무래도 시간 절약도 되고 캠페인이 최적화되어 돌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거 역시도 과금이 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이든 이렇게 자동 입찰이든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지켜보고 그런 꾸준한 세부적인 그런 설정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CP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자동, 수동, 스마트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활용을 해봤는데 구글 광고를 여러분 진행해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초반에 이제 확 모수를 끝나고 이제 얘네가 예산을 이제 확 태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래서 난감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구글의 예산을 100만 원을 소진을 할 생각이다. 그러면 1 예산에 거의 3만 원을 걸겠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머신러닝이다. 이제 너네 빨리 학습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초반 한 3일까지 예산을 갑자기 확 태워버려요. 1 예산 조정을 3만 원으로 해놔도 최대 3만 원? 이제 9만 원까지 타는 현상도 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말로만 3배라고 하지만 이게 예산이 1예산 3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는 9만 원이지만 그만큼 구글을 진행하는 광고주분들께서도 이제 막 몇천만 원 이렇게 쓰시는 광고분들 많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이제 50만 원 타야 되는 게 100만 원 탈 때도 있고 120만 원 탈 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정말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제 구글 측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머신러닝이 잡히면서 점점 예산을 줄어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달에 맞춰가지고 그 예산이 맞게 써진다고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초반에 그렇게 과소진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맞춰서 그렇게 쓴다는데 한 달 기간이 아니라 뭐 2주 기간만 돌리고 싶은 이벤트 기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적절히 이제 CPC나 이런 입찰 관리 정도를 조금 처음에를 낮게 설정을 한다던가 진행을 해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CPC가 너무 적으면은 아예 노출이 안 돼요. 이제 보면은 대시보드를 확인해 보면은 노출이 3, 4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죠. 예산도 안 나가는 노출이 3, 4 이렇게 돼 있는 거면은 그거를 이제 구글이 노출이 안 돼요 라고 가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 한번 제일 먼저 저는 첫 번째로 봐야 될 항목이 바로 입찰 방식의 CPC가 너무 낮지 않나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 타겟팅을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 두 가지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 봅니다. 일단 대부분은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거의 이제 노출이 안 될 경우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면 노출이 잘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정책상의 위반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책상 위반인 경우에서는 이제 대부분 구글에서 이유를 알려주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정책 위반 사유만 다시 변경해 주시면은 우려될 사항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갑자기 초반 과소진이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좀 이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구글 매체 자체가 이제 해외 매체다 보니까 저도 구글이랑 이제 이런 과소진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연락하기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 또 전화가 됐다고 해서 이제 그 탄 금액에 있어서 그 보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해서는 이제 조금은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네. 초반에는 CPC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다고 근데 또 그렇게 그러면은 잡기에는 또 애매한 게, 저희가 일단 잡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1년 한 달 예산을 그렇게 통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초반에 좀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긴 하더라도. 근데 이제 다만 좀 예산이 적은 경우,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100만 원 정도의 예산 자체는 처음에 과소진이 크게 일어나면은 그 뒤에는 거의 5,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웬만해서 구글을 처음 진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크게 잡고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C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도 CPC랑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구글을 진행하면 좀 중요하게 봐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구글 GDN이 뿐만 아니더라도 구글 뭐 실적 제대화 그리고 뭐 앱 광고 기타 등등 이제 전부 대부분 다 이 머신러닝 기반의 구글 광고이기 때문에 모든 게 해당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GDN 되게 사실 쉬워 보이진 않은데 네네. 이 GDN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정말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계속 봐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초반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잠재 고객 타겟팅과 키워드 타겟팅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의 캠페인으로 이렇게 최적화하여 진행하는 방법인데 이제 둘이 비슷하게 CPC와 노출수를 가졌지만 이제 키워드 타겟팅 여기에서는 간혹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예산 한도 금액보다 더 과금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안전하게 잠재 고객으로 진행을 해본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미디 좀 이렇게 섞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잠재 고객으로만 단독으로 운영할 때는 과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너무 좁게 잡은 타겟팅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좀 구글이랑 좀 잘 맞는 매체를 조금 업종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면은 저는 그게 있는데, 구글이랑 네이버의 사이트에 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네이버를 검색을 할 때는 저희가 약간 좀 상품을 구매하려고 그쵸. 검색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금 정보를 찾는 것도 있기는 한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진짜 저희가 검색을 할 때는 정보성의 글을 대부분 찾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많이 크롬을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기업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뭐 만약 우리가 업종이 좀 B2B 쪽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구글 쪽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확실히 제 광고주분들께서도
B2B 업종에서는 다 구글은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잘 운영해 가고 있어요. 이제 GDN 같은 GDN이나 뭐 실전 최대화나 피맥스 앱 광고 기타 등등. 네. 그리고 뭐 이런 정보성인 제품들을 꼭 기업체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 유튜브 쪽이 요즘에는 또 확장도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여러 사람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제는 뭐 B2B 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이제 슬슬 이제 네이버는 너무 레드 오션이고 이제 맞아요. 조금 그나마 블루 오션인 구글 쪽에서도 한번 슬슬 진행을 해보고 한번 이 매체가 우리 업종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업종이 이제 이 매체가 정답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그나마 이 매체 업종을 봤었을 때 이 매체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는 제안을 드리는데 솔직히 같이 여러 개 돌려봤을 때 어느 게 성과가 잘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해봐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네이버 쪽에서 만약 우리 업종이 뭐 이커머스인데 뭐 뷰티 업종이다. 네이버에서 조금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한번 구글로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는 맞아요. 거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매체 확장이 조금 필요한 순간이다. 뭐 브랜딩을 하고 싶다 싶으면은 이제 GDN 쪽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GDN의 장점이 제휴 매체가 이제 6만 개가 넘고 이제 뉴스 지면 같은 데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쪽에서도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 네이버 검색 광고랑은 다르게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조금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브랜딩을 위한 목적도 배너 광고에서는 성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만약 우리 브랜드가 조금 더 커져서 더 넓게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다 싶으시면 GDN을 해보는 게 저는 잘 맞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GDN 장점이 그만큼의 노출량이니까. 네. 일단 지금 네이버 광고만 하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혹은 구글 광고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좀 소재를 바꿔본다든지 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봐야 또 우리 광고랑 우리 브랜드랑 또 어느 게 잘 맞는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거를 좀 섞어서 여러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이제 약간 예산이 조금 큰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미디어 믹스라고 하죠. 이제 미디어 믹스라고 하죠. 그 여러 개의 매체를 한꺼번에 이제 운용을 해서 이제 성과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이게 하나하나의 매체로 봤을 때는 이쪽은 성과가 높고 이쪽은 성과가 저조하고 뭐 이쪽은 성과가 애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이 미디어 믹스 자체가 뭐 배너 광고 쪽에서 성과가 낮다. 뭐 네이버 검색 광고 쪽에서는 성과가 높다. 근데 사실 까고 보면은 전체적인 매출액은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 미디어 믹스가 저는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에서 브랜딩이 잘 되고 노출을 계속 시켰으면 맞아요. 여기서 유입이 됐다가 이탈이 되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믹스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아주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툴로 이제 가장 좋은 게 구글 애널리틱스인데요. 혹시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광고를 집행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웹로그 분석 서비스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하면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기 좋은 그런 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 매체를 다루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애널리틱스 같은 로그 분석 서비스를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애널리틱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얘는 성과가 낮은데 높고 애매하고 했는데 전체 매출 성과는 올랐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은 솔직히 이게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왜 그러면 이 매체만 하지 왜 다른 것도 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툴이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입니다. 애널리틱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거기에 저희가 이제 UTM 값이라고 심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메타에 이제 저희가 링크에 저희가 뭐 메타 소재 링크를 걸 거 아니에요, 자사문. 그러면 뒤에 UTM을 심어서 어떤 캠페인에 어떤 그룹에 어떤 소재이다 라고 까지 해가지고 링크를 총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게 확인이 되는 링크겠죠? 근데 그 링크를 타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랜딩 페이지로 걸려서 이제 노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UTM을 삽입을 하게 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이 매체에서 이 그룹에서 이 소재에서 클릭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판별이 확인이 되고 거기서 이탈이 났는데 그 후에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로 들어가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까지 판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은 이 기여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여기 갔다가 이탈하고 여기 갔다 이탈하고 여기 갔다 이탈하고 이런 거를 기여도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메타에서 기여도가 60, 구글에서 30, 네이버가 20 결론은 네이버에서 전환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여도를 봤을 때는 메타에서 기여도가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확인을 해보면은 조금 이런 분석 툴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약간 무분별하게 이렇게 뿌리듯한 광고를 하기보다는 어떤 소재가 효율적인지 또 이 고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말씀해주셨듯이 어떤 매체에 기여도가 컸는지 이런 걸 알아야 같은 광고비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체류 시간 같은 경우도 좀 확인이 좀 잘 가능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여러 매체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구글 애널리틱스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느 것이 괜찮은지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DN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넓게 와버렸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꿀팁 같은 거를 조금 꿀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진행을 해봤을 때 조금 성과가 나쁘지 않았었던 소재들을 조금 소재 느낌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 지명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광고 같은 거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이제 이게 그냥 슥슥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보이지 중간에 이제 광고가 있구나라는 거는 조금 이제 귀찮은 정도. 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성과가 조금 괜찮았었던 거는 이제 그거죠. 할인율이 강조된 소재. 이제 눈에 띄게 할인율이 강조되는 소재들이 조금 잘 보이고 좀 그리고 이제 문구나 사실 이제 각각의 이제 배너 매체들이 이제 성향이 되게 달라요. 메타 광고도 있고 구글 GDN도 있고 뭐 다른 뭐 모비온이나 네트워크 배너 매체들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GF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같은 정 사이즈여도 소재가 느낌별로 이제 그 매체에 적절한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메타 소재랑 구글 소재랑 같은 거를 같이 썼었을 때 뭐 메타에서만 잘 나오고 구글에서 성과가 낮은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이제 이제 구글에 맞춰서 조금 해볼까 하고 구글에 맞는 소재를 다시 리사이징해서 맞춰서 넣으면은 구글에서 잘 나오는데 애초에 이 메타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소구점에 따라서도 이제 각자 그 매체별로 다르더라고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GDN과 디맨드젠 이미지로 광고했을 때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왔어요. 디맨드젠 같은 경우는 GDN이랑 세팅 자체에서는 큰 편차는 없는데 그 이제 소재를 등록하는 거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맨드젠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점이 있고 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편차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 GDN, 디맨드젠 둘 다 이제 GDN, 디맨드젠 둘 다 요즘에 이제 배너 광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삽입되고 제목, 설명 이런 거 다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추세 같은 경우에서는 뭐 GDN으로만 진행하기보다는 디맨드젠이나 뭐 최적화, 성과형 최적화 광고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 보셔서 좀 맞는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런데 이제 뭐 실적 최적화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이제 걔네들이 이제 아무거나 설정을 전부 다 진행을 하게 돼요. 뭐 제목이나 뭐 문구나 이제 뭐 이미지랑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전체 한꺼번에 등록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성과가 좋을 것 같은 경우를 머신러닝 통해서 알아서 이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딱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이런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 또 어쨌든 성과만 좋으면은 좀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열심히 이제 GDN 배너 이미지랑 영상이랑 이런 거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성과형 광고 성과형 실적 최대화를 진행했었을 때 이제 문구로만 이제 노출이 잘 되고 거기서도 전환이 좀 잘 나와가지고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죠. 문구도 열심히 짜기는 했었지만은 이미지나 이런 맞아요. 쪽보다는 문구 쪽에 다 예산이 몰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질문 답변 드렸고 이제 아까 네. 말씀 그리고 GDN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까 메타랑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매체니까 거기에 맞는 소재를 짜는 게 중요한데 그 GDN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문구나 이미지가 큼직큼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배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뭐, 여기서 채팅 남겨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이제 저희 이거 위에 메일이나 뭐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글 매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제 메타 광고도 그렇고 구글 광고도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광고들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바뀐다 하면은 좀 성과를 뭐 제외를 건다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에 꿰질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건들지는 않는데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조금의 변화만 줘도 얘네가 쉽게 머신러닝이 다시 학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좀 머신러닝 자체가 뭐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고 뭐 조금 변경한 거 가지고 다시 머신러닝이 처음부터 시작하고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이제 변경을 진행을 했었을 때 뭐 조금 변경했다고 머신러닝이 깨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가 조금 잘 나오는 소재가 있다 라고 하면 어차피 예산이 조금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뭐 오프 진행하시고 예산을 받지 못해서 얘가 성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별이 어려우면은 그냥 캠페인을 새로 파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캠페인 팠을 때 제대로 된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조금 아무래도 소재별로 성과를 제대로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성과 개선에도 좀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이제 라이브 한 지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너무 이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목이 너무 타네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확실히 이미지 소재에서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영상 광고가 유튜브 쪽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쇼츠가 굉장히 잘 나와요.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광고 매체도 매체마다 이제 추세라는 게 있는데 뭐 저희도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네, 지샘님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덜덜덜덜 떨어져 왔어요. 네. 매번 이제 지샘님께서 저희 마케팅 학교 이제 봐주셔서 이제 저 몇 번 보신 거 봤는데 이제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영상 형식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 만들기 까다롭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냥 짧게라도 약간 요즘에는 AI로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목소리 같은 것도 타자로 치면은 AI가 이제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하는 형식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데 생각보다 그게 크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미지랑 좀 비슷한 정도로만 걸리지.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배너 매체들. 오히려 이미지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영상 형식이 요즘에 좀 잘 나오더라고요. AI로 만들어도 광고로 보낼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저희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시대상이다 보니까 이 AI라는 게 이제 직접 이제 자기가 구상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도 그런 것도 구상은 하겠지만은 AI가 그렇다고 되게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이제 좀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AI가 전체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제안을 주는 거기도 하고, 뭐 이미지 소재나 뭐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영감을 얻기가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AI 저는 조금 활용해 보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GPT나 뭐 이런 부분, 물론 GPT 그대로 이제 문구 짜줘라고 했을 때는 딱딱한 답변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딱딱한 문구에서 이거 소구점은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고 거기서 문구를 활용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네, 이것도 마케터마다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AI로도 한번 활용을 해보셔서 성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이 없으면은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이제 이쪽으로 상단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은 GDN, 구글 GDN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 GDN에서 폭넓게 구글 광고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광고 퍼포먼스 1팀 양다미 마케터 김이나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